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엔캠 장전 대응 영상으로 좀 찾아뵙고 있고요. 어제 19% 오른 30만 1,500원에서 종가를 마감해줬는데 어제 거래정지 예고가 좀 발생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엔캠 요런 구간이 아직 매도 구간이 아니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와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 올린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캠 매매거래정지 예고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 뭐라고 좀 나와 있냐면, 오늘의 종가가 2월 16일 종가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엔캠 같은 경우엔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조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만 살펴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2월 21일 내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됨이라고 해서 공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월 16일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좀 보면 되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2월 16일이 언제냐면 바로 이 캔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종가가 25만 2천원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1.4를 곱하게 되면 얼마의 가격이 나오냐면, 오늘 종가가 35만 2,800원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했을 경우에 엔캠이 내일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긴데요. 35만 2,800원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17% 이상, 대략적으로 17% 이상 상승하게 되면 엔캠이 거래가 내일 정지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엔캠이 근데 거래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엔캠을 이렇게 급하게 들어올린 세력들의 의도,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엔캠이 갚아야 될 돈이 좀 많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오버행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들어올릴 때 쓴 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7월까지 계속적으로 던질 물량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주가를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3만 6천원이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그 이전까지 뭐 이런 차트상 찔러주는 매집봉도 한 번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요 신고가 영역에서 좀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이날이 역사적 신고가를 찌르고 빠진 날인데, 요날 거래대금이 8천억 가까이 터졌고 요날 거래대금이 3천억 가까이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이렇게 요 구간에서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다라는 얘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동안에 엔캠이 잘 상승하네 해서 안 팔고 계셨던 분들, 신고가를 뚫었네 해서 안 팔고 계셨던 분들도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겁주게 되면은, 이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8% 가까이 밀어버린 캔들인데 이런 식으로 겁주게 되면은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팔게 유도를 해놓은 다음에 매집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나가서 그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거래대금이 확 줄어든 모습이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가장 크게 매집한 주체는 세력이다라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도 계속적으로 돈을 썼을 거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단이 높을 것이다라는 얘기고, 추가적으로는 앞으로 상장할 물량까지 계산했을 때는 주가를 무너뜨리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엔캠이 어제 또 프로그램이 순매수 금액이 좀 찍혔는데, 어제 14만 주 가까이를 개인은 매도했는데 외국인이 샀죠. 지금 외국인이 쓰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프로그램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순매수가 400억 가까이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 장악형 캔들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꼬리를 넘겨서 종가를 마감한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고점까지 하면 26%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 살짝 밀리면서 19%로 종가를 좀 마감을 해줬는데, 이전에 꼬리까지를 다 잡아먹는 이런 깔끔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영역에 좀만 질러주면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가를 간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왜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다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물량을 덤핑해도 크게 호가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큰 금액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 있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엔캠이 타겟이 돼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전에도 이날 사고 이날 사서 이 3일에 걸쳐서 매도를 해도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많이 발생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시간의 현재가를 이런 식으로 3% 가까이 상승을 좀 시켜놓고 다음날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긴 꼬리를 다는 패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엔캠을 내가 고점에서 따라붙어서 이런 구간에서 사신 분들
아니고서야 이런 구간에서 잘 들고 계신 분들은 쭉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구간 자체가 엔캠을 우리가 IRA 관련 대장주로 좀 알고 있는데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IRA 관련 다른 수혜주들은 엔캠이 올라가던 시절에 내려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머티도 그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IRA는 바이든이 밀었던 정책인데 트럼프와 바이든이 누가 당선되는지 모르는 이런 어떤 까봐야 아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IRA 관련 수혜주였던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걸 선반영해서 에코프로머티를 비롯해서 많이 하락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엔캠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갚아야 될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빌릴 때 당시 돈으로 3천억 이상의 돈이 있기 때문에 엔캠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엔캠을 볼 때 붙일 수 있는 재료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MSCI 편입 관련해서 이때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 16일부터 지금 와서야 이제 슬슬 기사가 나오고, 기사 내용 보시면 엔캠은 상한가 이러면서 MSCI 편입 관련해서 2월 13일날 기사가 나왔는데요. 쭉 내려보시면 MSCI 2월 리뷰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다음 분기 편입 후보군을 찾는 모습이었다면서 HPSP 엔캠이 이에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발표 뒤에 사면 늦다, MSCI 편입주 미리 담아볼까 하면서 그 바로 다음날 2월 14일날 또 기사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5월 정기 변경에 편입될 후보로는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엔캠 등이 거론된다. 이제 슬슬 엔캠이 MSCI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소문에 관한 부분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기간값을 설정해 놓고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보시면 엔캠과 MSCI 연결고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뉴스가 이제 슬슬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MSCI가 뭐길래, MSCI라는 것은 모건 스탠리가 만든 지수인데 이 재료를 활용하기 전부터 주가를 올려놓고 이 재료를 활용한 케이스가 에코프로 머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 관련 대장주고, 엔캠은 바로 전해액 관련 대장주이기 때문에 전구체 관련 대장주가 먼저 주가 올려놓고 MSCI 이야기를 갖다 붙인 것처럼 전해액 관련 대장주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주가를 먼저 올려놓고 MSCI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이 구간부터 좀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해볼 만한 타점이다라고 1차 매수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1차 매수밖에 못하고 19% 가까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되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고점에서 추격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드렸고, 만약에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2차 매수까지 접근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 그리고 잠깐 매도했다가 여기서 매수해서 쭉 끌고 오면서 이 구간에서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매도하고 진정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끌고 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신규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응방을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응방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급락이 있었던, 고점 대비하면 28% 가까이 급락이 있었던 요 날이 바로 1월 19일인데 1월 19일 날 대응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에 1월 19일이 확인이 되실 텐데, 엔캠 고점 신호 발생했으니까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1월 19일 오후 1시 19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5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바로 이렇게 하락이 있었던 구간이 1월 19일인데요. 보시면 하단에 1월 19일이 확인이 되시죠? 바로 여기가 제가 매도 안내를 드렸던 시점인데, 정확히 여기에 1시 15분 캔들이 2캔들이고 그 다음번 캔들이 1시 20분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고 난 이후로 마이너스 23% 가까이 밀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피해 드렸다라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매수한 굵직하게 좀 수익을 본 구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언제냐면은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어디냐면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얼마에서 안내 드렸냐면은 11만원에서 제가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최저가가 107,300원이었던 만큼 체결이 다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1월 26일로 한번 가보시면 1월 26일 쭉 내려보시면 동시효과 구간에서 제가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잡아볼 생각이다라고 해서 11만원의 엔캠 비중의 절반 2분의 1씩 매수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11만원이라고 하면은 요 빨간색 선,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쭉 끌고 오면서 여기서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한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매수해서 쭉 끌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매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1차 매수 타점이 안내가 나갔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구간만 놓고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은 2월 5일인데 2월 5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단에 2월 5일이 좀 확인이 되실 텐데, 말씀드린 대로 오버행 매도 물량으로 인해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엔캠 17만 7천원 이하로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17만 7천원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안내 드린 시간이
9시 15분이기 때문에 어떤 캔들이 9시 15분 캔들이냐면 이 캔들이 9시 15분 캔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전에 종가 부근에서 밀릴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177,000원 이하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종가에서 밀리지 않고 한번 뚫었다가 빠지면서 이 구간에서 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규 매수 타점을 계속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엔캠인데, 최근에 잡았던 매수 타점이 177,0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익이 딸려 올라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별다른 매도 타점은 최근에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드린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제가 안내를 좀 드렸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구간이요? 요 11선 구간, 요 11선이 딸려 올라오는 요 구간에서 우리가 기준봉 절반가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1차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2월 19일 엔캠이라고 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잠깐만 짧게 10초만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맞닿는 지점이 이런 곳이다라고 하면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1차 매수를 들어가고, 그리고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말씀드린 대로 2차 매수까지 진행하기에는 엔캠이 눌림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매수만 좀 진행이 된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한번 대응방에서 놓고 보시면 바로 어제죠. 2월 19일 쭉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시효과 상황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8시 42분에 좀 메시지를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시작 시에 시초가의 매수가를 잡아가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봉 흐름상 놓고 보시면 이 박스권이 보시다시피 23만 5천원에서부터 24만 5천원 구간입니다. 시초가가 24만 1천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인데, 이런 구간에서 체결된 이후로 대략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 24% 가까운 상승이 있었다라는 얘긴데, 우리가 이렇게 대응방을 통해서 엔캠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 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장 전에 입장 안내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체결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 축하드리고, 우리가 엔캠을 2차 매수 타점까지 혹은 거래 정지 상황까지 지켜보면서 우리가 엔캠을 대응해 나갈 거고, 아직까지는 매도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응방 통해서 안내를 드리는 게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장전에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캠 분석 내용으로 좀 돌아와서, 엔캠이 MSCI 관련해서 편입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6조에서 7조 사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6조에서 7조가 되려고 하면은 목표가가 대략적으로 40만 원이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엔캠 MSCI 관련한 얘기를 여기서부터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제 슬슬 시장에서 수없이 많은 찬양론자들이 나타나면서 엔캠이 MSCI에 편입되고 이게 캐파가 얼마가 증설되면서 북미 시장에서 1위를 할 것이고, 앞에 중국 기업들이 있는데 다 제끼면서 엔캠이 전 세계의 전해액을 독점할 것이고, 이런 좋은 내용의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MSCI 관련한 얘기도 나오면서 좋은 내용만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제가 소문은 말씀을 좀 드렸었고, 더 올라가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계속 엔캠을 우리가 지금 더 사야 될 때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오히려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앞전에 에코프로머티나 아니면 한진칼의 사례에서 놓고 보시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언제 최고점이었죠? 1월 11일이 최고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에코프로머티가 2월 MSCI 언제 편입이 됐냐면 요때 편입이 됐었는데요. 2월 13일이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최고점이 아직까지는 1월 11일이었다라는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한진칼도 놓고 보시면요. 한진칼은 최고점이 2월 13일이긴 했지만 재료 소멸로 쭉 쏘고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가상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기간은 요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진칼도 최고점이 1월 11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엔캠도 유사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어떤 시나리오를 하나 세워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해보자면, 한진칼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언제가 최고점이었어요? 1월 11일이 최고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사를 언제 했냐면은 1월 18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편입이 언제 됐죠? 2월 13일 날 편입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머티도 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흘러갔다라는 얘기인데, 엔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최소값,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 값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냐면, 만약에 5월 13일 날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 날짜 같은 경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5월 13일 날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때는 그 전인 4월 18일쯤부터 10거래일 전부터 무작위로 찍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4월 18일부터 심사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일주일 전인 4월 10일대가 아무래도 최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8월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7월까지는 주가가 최고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7월 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7월 26일이 가장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 구간에서 엔캠이 기간도 좀 어느 정도 맞물리는 게 4월달, 7월달 심사하고 5월달, 8월달 편입이라고 하면 최고점은 4월 아니면 7월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까지 어떤 이슈가 계속 있다? 오버행 물량을 계속적으로 상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값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4월까지 주가를 올려서 드립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박스를 치는 구간이 나올지, 아니면 그런 구간을 거쳐서 7월까지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엔캠을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신규 매수로 진입하고 싶으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엔캠을 신규 매수를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엔캠을 이렇게 월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저점 대비하면 대략적으로 480% 가까이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만 잡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그리고 이런 고점에서 따라붙는 게 조금 메리트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신규 매수자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다음 테마는, 우리가 양자 관련주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일 초전도체 관련해서 뭐 초록 철회 이슈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이 있은 이후로 작년 시장도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양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면은 두 테마가 가지는 연관성 때문에. 그런데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도 충분히 상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장이었던 우리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초전도체가 움직인 이후로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최근의 흐름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21선, 61선을 올라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 중에서도 아무거나 들어갈 게 아니라 흐르다가도 어떤 특이점이 발견되는 그런 종목을 저점에서 발견하고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이점이 발견되는 이런 상승 이전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인데, 상장된 이래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차트가 진행되다가 최근 고점을 연결한 이런 삼각수렴의 상단 부분을 최근 돌파한 후에 눌러주는 흐름으로,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좀 확인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수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확인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최근 양자 쪽 관련한 기사가 초전도체와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저희가 저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하고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 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양자 컴퓨터와 초전도체가 밀접한 테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양자 컴퓨터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테마가 같이 가는 것은 작년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우리가 종목을 매집해 나가야 된다. 어떤 종목으로? 특이점이 바닥에서 발견되고 나서 대세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전에 요런 구간에서 잡아가야지만이 이런 대세 상승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요런 테마로 시장에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신성 델타테크처럼 큰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삼각 수렴의 형태로, 수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점점 변동폭을 줄여가면서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파동이 나올 때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긴 구간에서의 목표가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목표 기간 적어서 한 분 한 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구간을 확대해 놓고 보시면 양봉으로
올려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은 확인이 되는데 이후로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긴 기간에 걸쳐 세력이 매집을 끝내놨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올려칠 때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충분히 이 구간이 고점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요 거래량에 비해서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1000만 주 정도가 유통 주식수인데 바닥에서 거래량을 회전시킨 게 4번 정도가 2000만 주 이상을 회전을 시키면서 철저한 매집 구간으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돌파하고 눌러주는 흐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가 초전도체와 엮여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해놓고 우리가 기사를 체크해가면서 슈팅 이전에 매집해놓고 들고 갈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고 300% 이상으로 보고 들고 갈 건데 나중에 이미 이렇게 슈팅이 나온 이후로 고점에서 따라붙는 매매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흘러가던 주가에서 특이점이 발견되고 첫 상승 이전에 미리 저점에서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매집주로 진행한 종목들은 대시세가 나오기 이전에 저점에서 잡아서 큰 수익이 항상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